10번까지 번호를 부여받은 10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10명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순서대로 동그란 원 식탁에 둘러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둘러앉아 다음 규칙 1과 규칙 2를 따라서 숫자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규칙 1은 게임은 1번부터 번호 1번부터 시작하여 번호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한 사람당 자연수 1개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규칙 2는 숫자 5를 포함한 수를 말하면 안 되고 1번은 1을 말하고 다음 규칙을 따라서 게임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1번부터 시작을 하여서 돌아갈 때 한 사람도 틀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진행을 하였을 때 1000을 말하는 사람의 번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숫자 5를 포함한 수를 말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숫자 5를 포함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먼저 숫자 5를 한 번 포함한 경우, 숫자 5를 한 번 포함하는 경우에서는 숫자 5를 제외하고 자연수, 숫자 5를 제외하고 0에서부터 9까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0에서 9까지 5를 제외하고 9개의 수를 천을 말하는 사람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즉 1번이 1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999까지 말하는 경우를 세면 됩니다. 999에서 5를 한 번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5가 세 자릿수가 됩니다. 즉 세 자릿수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릿수 중에서 5를 세 자리 중에서 하나에 넣어야 합니다. 즉 5를 한 번에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5를 넣은 자릿수를 뺀 나머지 2개의 자릿수에는 0에서부터 9까지 총 9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9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5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즉 3가지 자리에다가 5를 넣을 수 있으므로 넣을 수 있는 경우는 3, 9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으므로 9, 그리고 5를 한 번 넣었으므로 나머지 2개의 자릿수에다가 넣어야 해서 9를 한 번 더 곱해줘야 합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81, 3 곱하여서 243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5를 2번 포함하는 경우가 되는데 5를 2번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999까지 한다고 하였을 때 5를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릿수에다가 넣고 나머지 한 자릿수에는 0에서부터 9까지 즉 5를 제외한 9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경우는 5를 2번 넣는다고 하였는데 5는 아무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어서 경우가 3, 그리고 5를 2번 넣으면 남는 자릿수는 하나이므로 9를 한 번만 곱해줘야 합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27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5를 3번 포함하는 경우가 되는데 5를 3번을 포함을 하면은 999까지 되는 것이므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555밖에 없게 됩니다. 555, 즉 한 개의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더하였을 때 경우의 수는 243, 27을 더하여서 271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1000을 말하는 사람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1000까지, 즉 1에서부터 1000까지는 1000개의 수가 있으므로 1000에서 271을 뺐을 때 나온 경우의 수는 729가 됩니다. 729의 숫자는 1에서부터 1000까지 5를 포함하는 숫자를 모두 제외를 했을 때 남는 자연수의 개수가 됩니다. 남는 자연수의 개수가 729이므로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게임을 한다고 하였을 때 10에다가 10번은 총 10번은 730번째 숫자를 말하게 됩니다. 즉 729번째 숫자를 말하는 729 다음 숫자를 5를 제외하고 729
9번째 숫자를 말하는 사람은 10번에 한 칸 뒤로 간 9번이 729번째 숫자를 말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먼저 하나. 네. 선분 AB가 10cm인데 네. A를 중심으로 AB가 반지름인 호를 그렸고 똑같이 B를 중심으로 AB가 반지름인 호를 그렸을 때 교점이 C야. 네. D는 호 BC의 중점이고 네. CP 위에 점 P가 있고 CA 호 위에 점 Q가 있어. 네. 사각형 ABPQ에서 대각선의 교점이 R이야. 네. 사각형의 넓이는 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 가지고 만든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야. 네.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1이야. 세타가 90도일 때. 네. 그래서 이거 넓이 최대를 만드는 건 요 대각선의 교점에서 직각일 때야. 네. 문제는 사각형 ABPQ가 넓이가 최대를 가지면서 P가 C에서 D로 움직일 때 네. R이 그리는 선의 길이를 구하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A, B, 호가 이렇게 있어. 네. 여기서부터 어떤 P점이 있으면은 C에서 출발하니까 C일 때 네. P가 C에 있을 때 Q는 이게 수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지? 네. 그래서 이거 60도, 30도야. 아. 여기가 R이고 네. P가 좀 움직였어. C에서 D로 가잖아 지금. 네. P가 움직였어. 그러면 AP를 그렸을 때 BQ는 또 수직으로 그려져야 돼. 네. R. 네. 즉, 각 ARB가 항상 90도여야 돼. 네. 그 말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의 점이 R이야. 항상 선생님. 90도니까. 근데 왜? 아, 아니에요. 됐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네. 원주 위의 점이 R이다. 네. 처음 시작은 얘가 30도일 때야. 30도일 때. 네. 끝나는 점은 왼쪽 여기가 30도일 때야. 그러면 AB의 중점을 O라고 놨을 때 이 중심각은 60도야. 원주각은 60도. 원주각 60도. 180도에서 60 빼니까 60도. 요만큼의 길이가 R이 그리는 선의 길이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 중심각이 60도인 호의 길이. 네. 따라서 3분의 5파이 센티미터. 선생님. 어. 근데 저기 각 CAB 크기 있잖아요. 응. 요 거기가 왜 60도라고요? 정삼각형이니까. 전혀 이상하잖아요. 변의 길이가 같아서.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응. 왜 같아요? 반지름이니까. 아, 그렇네. 됐습니다. 응. 세요. 이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데 여기서 다음 점을 A, 다음 점을 B라고 하였습니다. 즉, 점 AB의 길이가 10cm가 되는 것이고 점 B에서 이렇게 홀을 그리고 점 A에서도 홀을 그렸다고 하였습니다. 두 호의 교점은 C라고 하였고 호 BC의 중점은 D, 그리고 호 BC 위에 점 P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 AC 위에 점 Q가 있는데 사각형 ABPQ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R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각형 ABPQ가 최대 넓이를 가지면서 P는 점 C에서 D로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점 P가 C에서 D까지 움직일 때 R이 그리는 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 AB 그리고 BC, AC는 B에서 홀을 그리고 또 A에서 홀을 그린 것이므로 AC도 반지름이 되고 BC도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이므로 AC, BC, AB 모두 길이가 10cm가 됩니다. ABC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 ABC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서 정삼각형이 되므로 각 CAB의 크기는 60도가 됩니다. 사각형 ABPQ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최대가 되려면은 사각형 넓이 원에서 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에서는 그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의 그 대각선의 끼인 값에 사인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은 사인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1, 즉 1이 최대값이 되므로 그 경우에서는 세타 값이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90도면은 R을 표시를 해주었고 QC 표시를 하였을 때 각 CRB의 크기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P는 C에서 D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P가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보았을 때에도 대각선을 그렸을 때 끼임과 각 PRB의 크기는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90도가 되면은 여기 각의 크기도 90도, 즉 각 QBA의 크기는 이 경우에서는 30도가 됩니다. 각 PRB의 크기가 항상 90도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도 90도, 즉 각 ARB의 크기는 항상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ARB가 항상 90도이므로 R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R이 그리는 선분의 길이에서 R은 AB를 지름으로 할 때 이렇게 홀을 그리면은 반원을 그렸을 때 R은 그 호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그림으로 원에서 나타내었을 때 AB, 즉 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은 O, 이때 R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주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삼각형 ARB에서 각 ARB는 항상 90도가 되어야 사각형의 넓이가 각 최대가 되므로 90도, 그리고 P가 C에서 D까지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P가 시작하는 점에서의 각 PAB의 크기는 30도, 그리고 P가 C에서 D까지 움직일 때 끝까지 갔을 때 각
근데 여기가 왜 60도가 돼요? 원주각 중심각으로. 아, 여기서 각 COD의 크기는 여기가 30도, 30도가 됐는데 여기는 각각 호의 원주각이므로 중심각은 원주각의 크기의 2배로 즉 30도의 2배인 여기 각 크기는 60도가 됩니다. R은 다음 원주의 점이 되고 P가 CSD까지 이동을 할 때 R이 그리는 3번의 길이는 즉 여기 호의 길이가 됩니다.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여기까지 3번의 호를 그리게 되고 그 길이는 다음 부채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이므로 구하였을 때 2파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R 360분의 60 약분하여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5파이 cm가 R이 그리는 선의 길이가 됩니다. 중심각이 왜 60도라고? 왜냐면 원주각의 2배여서. 무슨 말이야? 원주각 중심각이 원주각 크기의 2배여서. 어디가 중심각이고 어디가 원주각이야 지금? 여기요.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야?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여기 두 각이. 그렇지. 얘는요? 응. 이 문제는 다음 정사각형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빨강, 노랑, 파랑을 이용을 하여서 다음 정사각형을 색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은 적어도 한 번씩은 색칠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삼각형을 A, B, C, D, F라고 놓았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따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같은 색을 빨강, 노랑, 파랑을 각각 한 번, 4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4번을 사용을 한다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4번을 같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면은 나 조건에서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최대 4개의 색을 칠한다고 하였을 때 적어도 두 삼각형은 한 개의 변을 공유하게 되므로 4번을 색칠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고 두 번째 경우 빨강, 노랑, 파랑을 각각 한 번, 2번, 3번을 칠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 번, 2번, 3번을 칠하는 경우는 한 팩이 되는데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깔이 있고 한 번, 2번, 3번을 각각 줄지어서 먼저 나온 색깔을 한 번 칠하고 두 번째로 나온 색깔을 2번, 세 번째로 나온 색깔을 3번 칠한다고 하였을 때 줄 세우는 경우가 되므로 나오는 경우는 3팩이 됩니다. 3팩은 6, 즉 한 번, 2번, 3번 각각 색칠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6이 됩니다. 3번 칠하는 경우의 수는 3번 칠할 때 가능한 삼각형을 구해보았을 때 서로 나 조건을 보았을 때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야 하므로 한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들은 ACE와 BDF가 됩니다. 즉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 만약에 AC 이 삼각형에다가 같은 색깔을 칠한다고 하였을 때 남는 삼각형은 B, D, F 세 가지가 남게 됩니다. 세 가지에다가 한 번, 두 번 각각 칠해야 하는데 B, D, F 중에서 하나의 삼각형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하고 나머지 두 개의 삼각형에다가는 같은 색을 칠해야 합니다. 세 개의 삼각형 중에서 같은 색을 색칠한 삼각형 두 개를 골라야 하므로 3C2, 즉 나오는 경우는 3이 됩니다. 총 경우를 모두 곱하였을 때 빨강, 노랑, 파랑을 각각 한 번, 두 번, 세 번 칠하는 경우는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빨강, 노랑, 파랑을 각각 두 번, 두 번, 두 번씩 모두 칠하는 경우가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 조건을 하여서 접하지 않아야 하므로 삼각형 AC 그리고 BE, DF 모두 AC 같은 색을 칠하고 BE 같은 색을 칠하고 DF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우를 구해보았을 때 A와 D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고 B와 E에 같은 색을 칠하고 C와 F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경우를 구해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이 경우는 아까 두 번째 경우에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빨강, 노랑, 파랑을 제일 먼저 줄지어서 칠한다고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남은 색깔을 두 번, 그 다음 남은 색깔을 두 번, 그 다음 남은 색깔을 두 번씩 칠한다고 하였을 때 줄지우는 것이므로 3팩이 됩니다. 3팩은 6. 4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6 곱하기 4에서 2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없고 두 번째는 36가지, 마지막은 24가지 합하여서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색, 칸, 예. 5개 색, 3개 칸을 칠할 거야. 네. 여기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인접한 건 이웃한 곳은 다른 색으로.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긴 4가지, 여긴 3가지. 3가지. 그래서 x 5,3이 아, 5, 4, 3이야. 네. 이해됐니? 네. x 5,4는 여기에 몇 가지? 5가지, 여긴 4가지. 여긴 거기 3가지. 왜? 아, 4가지요. 여긴 3가지. 왜? 왜냐면 두 개의 면이랑 적해서. 얘네 둘이 색이 같을 수도 있어. 아, 4가지. 얘네 둘이 색이 같으면 4가지고 네. 색이 다르면 3가지야. 네. 얘네 둘이 네. 여기 칠하는 색이 얘랑 다르다고 놓고 여기를 4가지로 칠해봐. 네. 그 중에는 얘랑 같아지는 애가 있어. 음. 있을 수 있어. 아, 네. 이해되니? 네. 얘랑 같아지는 순간 이 경계가 없어져서 색한 색칠하는 게 돼. 네. 그래서 얘는 네. 5 곱하기 4의 세제곱 마이너스 x 5,3이야. 5, 4, 4, 4 칠할 때 요 4는 요 앞에 있는 것만 네. 다르다는 거야. 얘랑 같아질 수도 있어. 네. 같은 색을 칠한 순간 여기가 3
개를 색칠한 게 돼버려. 그래서 빼줬어. 다섯 개. 얘랑 다른 색깔 네 가지. 네. 얘랑 다른 색깔 네 가지. 얘랑 다른 색깔 네 가지. 네. 그런데 얘가 네 가지인 건 얘랑만 다르면 돼. 근데 얘랑 같을 수도 있어. 네. 얘랑 같은 색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얘랑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같게 되면 세 칸 색칠한 게 된다고. 네. 그럼 이거잖아. 아. 그럼 빼야지. 그럼. 네 칸을 색칠해야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 x m, n은 네. n개 칸에다가 색칠할 거야. m가지 색깔을. 처음에 m 색칠하고 그 다음 n-1개 색을 n개 중에서 n-1칸 색칠하는 거야. 아. 네. 뺄 거야. x m, n-1을 마지막 칠하는 색이 처음 칠하는 색과 색이 같아져 버리면 칸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아. 네. 저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네. 세 개 색이야. 네. x 6을 구하라는 거야. 네. x 3은 6이야. 3이 1이라서. 네. x 6은 세 개 색으로 칠할 거니까 3 빼기 2에서 5제곱 빼기 x 5야. 색 개수, 칸 개수, 아니 색 개수 빼기 1 하고 칸 개수에서 1 뺀 거. 네. 그리고 전에 거. 아. 네. x5는 3 곱하기 2의 4제곱마 x4야. 네. x4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마 x3이야. 얘가 계산이 돼. 얘가 3, 8에 24에서 6을 빼서 18이야. 네. 얘는 16, 48에서 18을 빼니까 30개야. 네. 얘는 32, 96에서 30을 빼니까 66이야. 네. 그래서 전체 개수는 66까지야. 근데 여기선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네. 색깔을 모두 다 사용하래. 이건 세 가지 색 사용한 경우야. 두 가지 색 사용한 경우는 빼야 돼. 네. 세 가지 색 사용할 때는 이거는 색깔을 모두 다 사용하라는 조건은 없어. 아. 세 가지 중 몇 개만 사용해도 돼. 네. 그래서 두 개만 사용한 걸 뺄 거야. 네. 6칸을 두 개만 사용하는 건 네.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 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A, B, A, B, A, B 또는 B, A, B, A, B, A 두 가지야. 그래서 6개를 빼야 돼. 66마 6해서 60까지가 답이야. 선생님. 근데 왜 3C 곱하기예요? 세 개 색 중에서 두 개 고를 거야. 네. 두 개 색으로 색칠하는 건 번갈아가면서 색칠하겠다는 거야. 아. 그렇네. 네. 됐니? 네. 설명해 보세요. 네. 색칠하는 문제. 어디서부터 해요? 내가 해준 걸 다 해야죠. 아. 위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응. 색이 5개가 있고 칸이 3개가 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색이 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색을 칠하는 경우는 5가지 칠할 수 있고 접하는 두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고 할 때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 다음 4가지 여기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음은 x, 3으로 나타내어서 색이 5개고 칸이 3가지
가지일 때 경우의 수,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x 5,4는 원이 있고 총 4개의 칸으로 나누어지고 색이 5개가 있을 때 여기 5개 접하는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접함으로 4가지 얘랑 접해서 4가지 여기에는 이 경우에는 이 면에는 다음 면과 접하면 안 되므로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근데 5가지 색과 4가지 색을 칠할 때 서로 같은 색깔을 칠하여서 여기 경계가 없어져서 3개의 칸을 칠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음 경우를 뺐을 때 x 5,4는 5 그리고 4를 3번 곱해서 4 세제곱 거기서 경계가 없어져서 총 3개의 칸에다가 색칠하는 경우 다음 경우를 빼주어야 합니다. x 5,3을 빼주는 경우가 x 5,4가 됩니다. 즉 xn, m은 m이 색이고 n이 칸이라고 하였을 때 m 곱하기 다음 같은 경우로 n-1, n-1제곱 그리고 x 이 전에 거 n, n-1을 빼주어야 합니다. 요 문제는 이렇게 총 6개의 칸으로 나누었고 색은 3가지라고 하였는데 서로 접하는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x3을 구해야 하는데 x3은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오게 됩니다. x3의 값이 6이면은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총 칸은 6개라고 하였고 색은 3가지라고 하였으므로 xn, n 다음을 이용해서 구해보았을 때 x6의 값은 3 곱하기 3개의 색이므로 1 빼서 2 그리고 6에서 1 빼서 5제곱 마이너스 x6 전에 거 x5를 빼줘야 합니다. 그 전에 x5를 먼저 구해보았을 때 x5는 3 반꼴로 계산을 하였을 때 3 곱하기 4제곱 x4 계산을 하면은 48 다음 앞에는 계산할 수 있는데 x4의 값을 모르므로 x4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x4는 3 곱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x3 x3의 값이 6이므로 6을 대입을 하였을 때 24 그래서 6 빼서 18 x5도 구할 수 있습니다. x4가 18이었으므로 18 대입을 하였을 때 이 4제곱이 16 그래서 48 18 빼면은 30 x6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6은 이 5제곱이 32 3 곱하여서 96 30 빼면은 66 x6을 구하여서 전체 칸이 6개이고 색을 3가지를 사용을 하였을 때 경우는 66가지가 됩니다. 근데 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 3개의 색을 모두 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2개의 색을 사용을 하는 경우를 빼주었을 때 2개의 색을 사용을 하면은 전체 3개의 색에서 2개의 색을 고르는 것이므로 3C2 근데 2개의 색을 칠하면은 서로 접하는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므로 번갈아 가면서 칠해야 조건에 만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C2 번갈아 가서 색칠하는 경우는 더하기 2 3C2가 3이므로 곱하였을 때 6 전체 66가지에서 6을 뺀 60가지가 답이 됩니다.